이 엄마의 말에 의하면 아이가 성장이 또래에 비해서 늦어서 주입식 교육과 또 자극을 주는 교육을 해왔다고 하는데, 아이는 엄마의 이런 태도를 아주 귀찮아하는데 선생님과 함께 학습할 때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엄마의 교육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이한테 고집을 아주 센 아이로 만들죠. 엄마가 아이한테 주입식 교육하고 자극을 준다고 할 때 그 하는 놈을 봐야 돼요. 그 교육 자체가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어.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그냥 우리 아들 이쁘다 이거 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등이니까 너는. 성장 발달이 느리니까 이걸 해야 돼. 수치 주는 거야. 교육이 아니에요. 지금 주입식 교육을 하고 성장을 촉진하려고 자극하는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마음 자체가 어때요? 넌 열등하지? 그러니까 넌 이걸 받아야 돼. 지금 수치 주는 거지 교육에 효과가 전혀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어때요? 수치당하니까 고집을 부리면서 말을 전혀 안 듣고 대답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요. 근데 선생님하고 할 때는 선생님은 너는 열등이지? 이런 마음을 전혀 안 써요. 그냥 같이 공부하고 그냥 다른 애 대하듯이 하니까 아이는 되게 활발하잖아. 그때는 열등인 짓을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의 눈대로 아이는 반응을 하고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도 그 교육을 시키는 마음 자체가 뭐예요? 넌 열등이니까 개선해야 되겠어. 예를 들어 수학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너는 과외를 받아야 돼. 이럴 때는 그게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열등이를 만들어요. 너는 수학을 못하는 열등이지 더 공부해. 공부를 점점 못하게 되죠. 수학을.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열심히 부업을 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엄마가 이렇게 너를 위해 선물 이거로 과외해 이러면 아이는 그건 진짜 교육이 되는 선물.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프로그램을 하고 대하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 엄마 아빠의 마음가짐이 다인데 엄마 아빠 마음가짐이 애를 아예 열등이로 규정하면서 뭘 가르치고 고치려고 하니까 아이는 점점 열등이가 되고 이 아이를 성장 발달이 늦다는 걸 모르는 선생님 그런 사람들이 대할 때는 전혀 다른 아이가 나오죠. 그래서 인간은요 고정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상대에 따라서 늘 유동적으로 달라. 그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대할 때 늘 다르잖아.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가 달라지는 거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선입견을 가지는 게 제일 나쁘죠. 이 세상에 제일 나쁜 게 선입견이야. 그래서 근데 아이한테 선입견을 가졌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성장 발달이 좀 늦다고 나중에까지 늦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나? 그렇지 않은데 자기들이 규정해서 열등이라고 본 것 때문에 지금 아이가 점점 이상한 걸 알아야 돼. 근데 이 부모는 자기들의 의식이 이상한 걸 모르고 아이가 왜 우리한테 와서는 고집 부리다가 선생님한테는 잘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는 아이가 과자 먹는 것조차도 자기 뜻대로 먹이려고 하는데 아이가 싫다고 하는데 엄마는 아이의 마음을 전혀 이해해주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려요, 엄마도. 그럼 이 엄마 같은 경우는 어떤 내면화를 허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남을 꼭 이해해줘야 되고 이해해줄 수 없는 열등이는 나쁜 거야. 분별심이죠. 그래서 열등이를 절대 이해 안 해주려는 고집. 근데 열등이가 알고 보면 이해를 못 해주는 게 열등이거든요. 부모가 공부 너 열심히 해. 나 1등을 바래. 근데 다 1등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열등이라고 하는 건 부모 뜻대로 못 해주는 거. 공부를 못 해줘. 그게 열등이지. 그치? 또, 맛있게 음식 만들어봐. 근데 똥손이야. 맛있게 못 만들면 열등이죠. 그쵸? 이해를 못 해줄 때 우리가 그걸 열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열등이가 나쁜 게 아니라 요리를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체육을 못하는 사람은 또 미술을 잘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사람은 다 열등이 우월이를 다 갖고 태어나지 모든 걸 다 우월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고집 부리면서 죽어도 열등이는 나쁘다고 하면서 무조건 이해해줘야 된다고 하는 고집이 세면 아이를 강압적으로 열등이가 아닌 자기 기준에 우월한 아이로 만들려고 자기도 모르게 열등 우월을 나누면서 과자 하나 먹을 때도 그냥 지 취향대로 먹으면 되는 걸 꼭 붙여서 먹어야 된다고. 이게 우월이고 나눠서 먹으면 틀렸다. 열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열등이의 고집으로 꼭 이렇게 먹어. 이러니까 아이도 뭐가 올라오겠죠? 그 엄마의 그 아들이지. 똑같은 열등이를 인정 안 하는 고집이 있어. 절대 이해 안 해주려는 고집. 반드시 이해해줘야 돼. 남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열등이는 절대 이해 안 해주게 되죠. 그래서 엄마는 넌 꼭 나를 이해해줘야 돼.
그러니까 붙여서 먹고 하니까 아들이 어때요? 그냥 엄마 말을 들어줄 수도 있잖아. 그냥 먹어도 되는데 꼭 얘도 쪼개잖아요. 둘 다 서로 절대 이해 안 해주려는 열등이. 꼭 남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맞춰야 된다는 그 열등의 고집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해 안 해주려는 고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이 뭔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을 때 그걸 꼭 고치려고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그게 내 뜻대로 절대 못하는 이해 안 해줄 거야 하는 고집과 하나기 때문에 집착과 거부감 하나기 때문에 상대가 절대 이해를 안 해주죠. 나도 나한테 너 꼭 요번에 1등 해야 돼. 요번에 승진해야 돼. 이러면 지금 꼭 이해해줘야 돼. 내 마음을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가 올라와서 집착을 쓰면 꼭 일이 안 돼요. 그 마음이 있죠. 고집이 지금 공명하는 거예요. 내면에 열등이의 고집. 열등이가 심할수록 고집이 세. 꼭 내 뜻대로 돼야 되고 꼭 이해해줘야 되고 나와 남의 마음을 이게 세면 어때? 절대 이해 안 해주고 절대 내 뜻대로 안 되고 네 뜻대로 이해 안 해줄 거야도 되게 세게 돼요. 둘 다 고집이죠. 이렇게 성장 발달 과정이 느린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고 할 텐데 이럴 때 부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면 좋을까요? 허용하는 마음. 거기서 얘는 뭔가 열등하다 이러면 아 열등이 마음을 내가 만들고 있구나. 내 기준으로 성장 발달이 늦으면 열등한 애야.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이건 내 마음이지 제가 열등한 게 아니야. 즉시 전환해야 돼요. 왜? 어릴 때 약간 지진아였던 사람 중에 위대한 정치인이 되거나 엄청 똑똑해진 사람 많아요. 바보라고 놀림받았던 에디슨은 천재 발명가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 누구죠? 텔레비전에 보면 어떤 드라마에 나왔었죠. 다운 증후군인데 연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화가를 해요. 시집도 가서 엄마 아빠 막 집을 사주고. 근데 어렸을 때는 다운 증후군이면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열등하다고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장애인이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풍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가의 엄마를 보니까 키울 때 너는 남과 다를 뿐이다. 이렇게 하지 열등의 눈으로 보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정상인보다 훨씬 더 돈도 잘 벌고 시집도 가고 화가도 하고 배우도 하고 그렇다고 얼굴이 예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다운증후 환자처럼 생겼거든. 근데도 부모한테 효도도 하고 성격도 좋아서 사랑도 받고 마음의 눈이 단 거죠. 육체적인 장애가 있어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눈인데 엄마가 아이를 갖다가 너는 남과 다를 뿐이야 이렇게 봐주면 아이가 자기 여자 남자 조금 남보다 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도 받아들여요. 근데 부모가 그 열등의 눈으로 보면서 너는 공부를 잘해야 돼. 너는 지금 늦으니까 넌 열등이야. 늘 고쳐야 된다고 하는 부모들이 그게 세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애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는 문제 있다는 거지. 너는 문제 있으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열등이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 아이를 보면 아이는 그 가해자 열등이가 생겨서 자기한테 조금만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넌 열등이지. 남과 다르다고 인정을 안 해주죠. 그래서 인생이 되게 아파져요. 자기 스스로 자기 열등이를 만드는데 그 시초가 부모다. 부모의 그 마음의 눈을 교정해야 되는데 그 부모도 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걸 받거든. 이러니까 이 에너지 때문에 끌려가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게 들을 때는 머리로 그래야지 그래요. 근데 혼자서 순식간에 딸려가요. 난 열등해. 난 이것도 못하네. 순식간에 그러면서 이 열등이가 가짜라는 걸 인정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알아차려야 돼요. 이 세상에 열등월은 없는 거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늦대다고 해서 얘가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스티븐 호킹 박사 중증 장애인이에요. 근데 천재 과학자로 엄청 유명해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월이라고 가장 우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가짐을 그리고 아이를 대할 때 올라와 열등하고 얘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이게 고집 부리고 있네? 자꾸 열등이라고? 고집 부리네? 고집 부리는 열등이 알아차려야 돼요. 자기 가해자를.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짜 마음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 마음 보는 두려움 올라오면 두려움도 느껴주면서 분리라고 해요. 우리는 그걸 마음공부해서 분리시키고 가해자 분리시키고 선입견 없이 아이를 보려고 하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자꾸 받아들여 주려고 하고
이 교정하는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하죠. 10년, 20년 걸리죠.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그 너는 열등이고 이러이러한 건 열등이고 이러이러하면 우월하다. 이 에고, 이 관념 에너지가 얼마나 세게 있겠어요. 엄마 아빠도 그렇게 살았고 그 관념을 따라. 예를 들어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하다. 남존여비의 역사만 해도 수백 년.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열등하다.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너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운 증후군을 가진 부모들이 아이들이 다 열등해지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배우도 하고 화가도 하면서 신나게 사는 다운 증후군 아가도 있는데 대부분의 아가들이 힘들게 사는 게 부모가 벌써 선입견으로 심지어 장애인이라고 막 버려 열등하다고. 그러면 장애인이라서 문제도 아니고 버림받아서도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이미 너는 열등이지 그 눈을 보고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늘 나를 열등이라고 수치 주면서 이게 진짜라고 믿어요. 열등이 마음이.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인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열등하다는 게 올라오면 느껴주세요. 가짜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게 가짜니까 그냥 버려. 진짜 같아서 버리는 거예요. 가짜인 걸 알려면 진짜처럼 올라오는 열등이 마음을 느껴주세요. 이 열등이가 납니다. 내가 만든 열등이가 접니다 할 때 고집이 올라와. 절대 인정 안 하고 싶어. 인정하면 진짜 열등이 될 거라고 고집 부리는 놈 올라오죠. 그 에너지가 분리가 돼서 계속 느껴주다 보면 고집도 적어지면서 나중에 열등이네 이거 가짜네? 내가 만든 마음이네? 이렇게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